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핏대가 오를 것 같은데. 자,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사실 이 법은 지난 3월부터 우리가 목 놓아서 외쳤던 법입니다. 지난 3월, 바로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 사법부에 이 내란 사건 재판 맡기면 안 되겠구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때 여러 개의 법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특검도, 내란 특검도 출범을 못 시키는 마당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그러니까 지난 6월 달부터는 이 내란 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진행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좀 차일피일 시간을 좀 끌죠. 그 결과 오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인데 그 사이에 정말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 여러 번 바뀝니다. 처음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첫 번째 만들어진 법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판사 뽑는 방법.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뽑는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조국혁신당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압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후퇴하죠. 적들이, 특히 조희대 적폐 세력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내용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빠지고, 그 다음번에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빠지죠. 마침내는 누구가 하는 걸로 된다? 판사들이 외부의 참여 없이, 행정부나 입법부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 없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모여 앉아가지고 판사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정한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막판에 또 바뀌어요. 오늘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에 상정되기 직전, 본회의에 올라가기 직전에 법안 내용이 싹 바뀌어. 또 바뀌어. 뭐가 바뀐다? 아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선임하는 절차가 빠져버려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를 선임을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추천위원회가 아예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판사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추천위원회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판사들 니들끼리 회의해서 끝내 라고 끝나버린 거예요. 뭡니까? 알맹이가 완전히 변한 거죠. 자, 밀가루 속에 단팥이 들어가면 단팥빵이고요. 밀가루 속에 이 당면이나 고기가 들어가면은 만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단팥빵인 줄 알았는데 만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단팥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앙꼬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뭡니까? 핵심이 제일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조희대 얘가 함부로 뭘 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판사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판사들을 믿을 수 있으면 지기현도 믿었어야지. 우리가 딱 보세요. 지기현이 못 믿잖아. 그죠? 지기현 같은 놈 못 믿어.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의 이른바 수원브라더스 3인방. 얘들 못 믿잖아. 판사들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설치를
누구한테 전적으로 의존한다? 판사들한테 다 맡긴다? 이거 왜 만드는 건데 그러면? 나 진짜 답답하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상정이 됐고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는 지금 또 우는 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바꿔줬는데 또 위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지금 슬슬 꺼내놓기 시작해요. 공식적으로 위원이다 말은 안 했으나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튕기고 있어. 이 쌈놈의 새끼가. 아니 국회가 지금 몇 번씩이나 법안 내용을 바꿔가지고 지 입맛에 맞춰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는 말은 안 하고 생각해 볼게요. 검토해 볼게요.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이래서 법안 고쳐주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양보를 한다고 해서 조희대가 고마워한다거나 우리가 양보했구나, 시민들이 양보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가 힘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것들이 물러선 거야. 이런단 말이야. 왜 그런 일을 당해요? 왜 안 뺏길 거 다 뺏기고 왜 우리 욕 먹습니까? 참 답답스러워요. 자, 지금 상태가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근데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진짜 유치찬란하더라. 말을 되게 느리게 하더군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렇게 말을 찬찬히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는 아닐 터인데 지금 국힘당의 필리버스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같은 말을 일부러 질질 느려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네. 참. 자, 핸들명 실어님, 대법원장 배제된 거 아니었나요? 대법원장이 왜 배제가 돼요? 임명 누가 하는데? 임명 결국 대법원장이 해요. 응? 판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랬죠. 판사들이 추천하네 어쩌네 하죠. 그래서 임명은 누가 하는데? 판사들은 어디까지나 추천만 한다고. 임명을 누가 하는데? 예? 임명 누가 하는데요? 임명 결국 대법원장이 해요. 여러분들 진짜 저기 언론에 이상한 보도들 속지 마세요. 추천이야 다른 사람들이 한다 쳐. 임명을 누가 하는데? 임명을 조희대가 해요. 그 참나 봐도 바보시네. 내가 뭐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지금 이게 조희대 입맛대로 되게 생겼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살펴보세요. 지금도 임명을 누가 하게 돼 있는지. 추천은 판사들이 하는데 임명을 누가 하느냐고. 임명을 지금 조희대가 한다고요. 그럼 조희대가 참여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 그래. 임명권이 있는데. 정말 답답하시네 진짜. 정말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이상한 적폐 언론들 말만 듣지 말라니까. 참 답답하시렵네. 내가 그런 것도 하나 안 알아보고서는 여기서 와가지고 내가 방송을 하겠습니까? 참. 참네. 자, 지금 국힘당 애들이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다수당이 자신들이 추진한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내 기구에 판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법관들로 하여금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서 특별한 사건을 맡게 해서 특별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겠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세요. 시간 끌고 있죠. 법원도 이미 배당의 원칙은 폐지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사실상 일반 법원과 같이 운영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명분이 없었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예규를 제정해서 신속하게 자, 보시다시피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니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장동혁 말하는 거 보세요.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말을 최대한 길게 늘어뜨리고 있죠. 예, 이게 지금 현재 국힘당의 필리버스터라는 겁니다. 말을 최대한 아유, 진짜 가짜나서 진짜 이거를 필리버스터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자, 그리고 물먹쓰죠. 예. 예. 자, 더 많이 보면 짜증날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국힘당의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게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말 안 하기죠. 말하는 척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뭐 말하는 시간보다 물 마시고 숨 쉬고 뜸 돌리고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면은 백날 며칠도 하겠네. 새날님께서 저러다 졸겠네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안에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몇 명 없는 걸로 알아요. 자, 오밤중 뉴스. 자, 이인원님께서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저기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럼 진짜로 그거는 위헌 나와요, 그거. 아유, 정말. 누가 그걸 대통령이 한대? 아이고, 참 답답하네, 답답해. 아유. 자, 힙한 옹그리님께서 뭐 만담하러 나왔나? 글쎄, 만담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렇게 장동혁처럼 말을 일부러 느리게 하면서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렇게 무한정 길게 만드는 것은 만담이 아닙니다. 아우, 속 터져. 말하기도 힘드네. 네. 그렇죠? 네. 자, 만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담은 말을 많이 하면서 길게 하는 거, 많고 긴 게 만담이에요. 이건 만담도 아니지, 이거는. 짜증나는 거지, 그냥. 그냥 쇼예요, 그냥 쇼.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국힘당 필리버스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최종적으로 지금 바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딱히 뭐 흠을 잡을 이제 더 이상 뭐 시비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시비거리가 사라진 만큼 뭐도 사라졌느냐? 우리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최종 수정한 내란 재판부법 추인이 됐는데 법관 추천위가 아예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는데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법관 추천위원회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친다. 이거 기존에도 이렇게 합니다.
내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절차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기존의 절차대로 기존의 판사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조희대가 만들어 놓은 대법원 예규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조희대가 만들어 놓은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 이 예규대로 법을 만들 거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을 만들 거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애타게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이전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했죠. 하여튼 이 내란 재판부, 이 재판부를 우리가 목 놓아서 요구를 해왔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진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자, 이게 뭐가 되느냐? 자꾸 추천 절차, 이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아무리 어떻게 바꿔도 계속 조희대가 시비를 걸었잖아요. 국힘당 애들도 시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들 목표는 애시당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계속 시비 건다는 거는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 뭐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게 그 위헌 시비가 걸려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 법 적용이 중단됩니다. 법 적용이 중단되면은 조희대가 법이 없다는 핑계로 지멋대로 또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별 수 없이 많은 내용들을 양보해버리고 삭제해버린 겁니다. 자꾸 추천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추천 절차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아예 빼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결국에 조희대가 원하는 방향이 돼버리고 국민과 국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이거 누가 좋은 거야? 조희대가 좋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됐느냐? 빨리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결국 왜 생겼다?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6월 달에 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지금 이 문제 안 생겼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확 그냥 밀어붙였어야 됐다고. 그때 힘 조절을 한답시고 시간을 뒤로 끄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상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특별 재판소였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구태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내려왔는데 심지어는 추천위원회까지 사라져 버린 거야. 참 답답하죠. 결국 그러면은 추천위원회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꾼다? 판사회의. 여기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이 두 곳의 판사회의가 모든 걸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외부에서 영입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영입해 온다면은 누구를 영입해 올 것이냐. 자, 전담재판부를 하나를 둘까, 두 개를 둘까, 세 개를 둘까. 자, 그리고 사건 배당은 어떻게 할까?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예, 이거 전부 다 판사회의에 전권이 가는 겁니다. 다 판사회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추천위원회 아예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그 권한을 판사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헌 시비가 안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건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위헌 시비가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사들한테 이 권한을 주게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판사들을 못 믿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판사들한테 전권을 주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답답스럽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대법원 예규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판사들이 조의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선임하는 것까지 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도장은 누가 찍어주느냐? 조희대가 찍어줍니다. 조희대가 찍어줘야지 판사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다? 조희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조희대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조희대는 여전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어긋났다라는 식으로 또 어거지를 씁니다. 이건 무슨 이게 이제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이 문화일보는 어거지라기보다 거의 생떼 수준입니다. 무작위 배당. 우리나라 다른 재판 무작위 배당 되는 줄 알아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 3개를 놓고 혹은 4개를 놓고 그 중에 한 부에 배치되는 겁니다. 이게 무작위 배당이에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가 20개씩 있다. 그럼 20개 중에서 어디에 갈지 모른다. 랜덤으로 간다가 아니고 각 부마다 전담 사건이 있어. 1부부터 3부까지는 여성, 4부부터 6부까지는 공무원, 7부부터 9부까지는 부패사건, 10부부터 12부까지는 선거사건, 이렇게 분담을 해놨어요. 따라서 랜덤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3개 중에서 한 군데 간다는 게 랜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 전담재판부 3개를 만든다. 적어도 최소 3개 이상 만든다는 게 지금 원칙인데, 그랬으면은 무작위 배당 원칙 지켜지는 거잖아. 그런데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또 기사를 썼어. 이 말은 뭐다?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법안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조희대, 천대엽 이들은 뭐한다? 위헌 소송을 낼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다 바꿔줬는데 또 위헌 타령을 하는 거야. 뭡니까?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만드는 그 순간에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 무조건 위헌 소송을 가겠다. 이게 조희대가 지금 국민들 앞에서 선언 공표한 겁니다. 제가 그랬죠. 조희대는 위헌이라서 위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헌 소송을 하기 위해서 위헌 주장을 한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딱 하나입니다. 뭐? 조희대 탄핵. 지금 조희대가 하는 짓을 보세요. 이거 완전 정치잖아.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죠. 근데 조희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정치가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가게 하려고 파기환송이라는 희한한 꼼수를 썼던 거 기억하시죠? 선거를 앞두고 투표하는 날, 선거 사전 투표를 하는 날, 그날 맞춰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상고심 선고 날짜를 발표를 합니다. 이화영을 감옥에 보내기로 했다. 확정 판결 내리는 날짜를 탁 공표를 해버려. 그날이 언제였다고? 선거날 아침이었어요. 이 뭐예요? 이재명한테 무조건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거죠. 절대 당선 못 시키겠다. 판사가 판결하는 날짜를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 아니었나요? 자, 이런 조희대 그냥 둬야 됩니까? 그리고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죠. 탄핵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탄핵만이 살 길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